자, 2차 전지 관련주를 봅니다. 먼저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K배터리, 일단 북미 수단의 투자, 정부가 7조의 실탄을 씁니다. 정부에서 뭐를 밀어줄 거냐면 바로 리튬 인산철. 그래서 이 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밀어줄 거예요. 또 미국의 IRA가 크게 그 악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배터리 2차 전지 전망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양극재 숨구론 사이에 이 틈을 뛰어 들어간 게 이제 음극재죠. 그래서 금요일 날 특히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부각을 받았죠. 여기서는 대주전자재료가 1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음극재를 보려고 돼요. 자, 우리가 양극재로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에코프션이 안 날아간다, 올라간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그런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자리가 이런 데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디서 사야 돼요? 최소한 이런 데에서 사다고 정말 늦어도 여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에코프를 샀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이거 제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정말 잘 올라가는 주식, 특히 제가 멤버가 되게 해드렸는데 정말 잘 올라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깨지 않냐면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단 한 번도 5선 이탈한 적이 없죠, 이 친구가. 에코프로가 이런 거예요. 단 한 번도 5선 이탈 안 해요. 제가 보통 예전에 바닥권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어디서 보라고 그러냐면 5주선을 보라 했죠. 에코프로에 대한 좋은 호재나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계약을 뭘 어떻게 알았으니까 앞으로 5주선만 깨지만 요게 길게 보시는 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결국 우리가 익절하고 나와야 될 자리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그러죠.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그랬더니 오늘 팍 날아가는 거, 막 오늘 팍 날아가는 거를 1,000원에서 상한가 1,300원이죠. 야, 나 있잖아. 얘 1,200원에 사가지고, 요렇게 1,290원에 팔았다? 1,050원에 사가지고, 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지. 이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아니라 단타 친 거예요.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바닥권에서 뭐가 주지 말고, 예전에 전고점 돌파할 때 사가지고, 고점을 모르니 얘가 5주선을 깰 때, 즉 3배, 4배는 못 먹어도 내가 최소한 2.5배에서 3배는 먹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5주선 깨지 않는 홀딩이죠. 단기로 보실 분들도 무조건 21선을 지켜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재 에코프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건 에코프로 비온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특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아직 위치가 났죠. 자, 주봉에서 지금부터 달량이 시작할 때 금요일 종가상 절대 5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5주선을 깨게 되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지게 되고 어떤 뉴스가 나와도 믿지 마요. 그럴 땐 뉴스를 믿지 말고 주식은 자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너무 강하죠. 지금 양극재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양극재를 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일단 양극재는 좀 더 가격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히려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책임질 거야. 무조건이란 말이 어딨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단지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직 음극재가 그만큼 많이 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극재를 가면 어디를 가게 되고 전해액을 가게 되죠. 그죠? 자, 전해액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겠지만 전해액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전해액도 이제 시작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극재 전해액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분리막을 보셔야 돼요. 아직 분리막은 뛰지도 않았어. 시작도 안 했어요. 분리막. 특히 동박계열, 이 동박계열을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죠. 동박이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FDA 어떤 이런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자꾸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박이기 때문에 동박 쪽에 대한 주식을 잘 보고 있자. 이거 제가 멤버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분리막 쪽인데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밀어붙이는 게 LFP죠. 그래서 LFP 배터리 계열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멤버한테 얘기해드렸으니까 그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도 제가 이런 배터리, LFP 배터리가 뭐 더 날아간다 올라간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주식들의 위치가 싸다면 사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보면 돼요, 사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뛰든 말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음극재라든가 전해, 그리고 앞으로 분리막, 그리고 LFP 배터리 쪽에 종목들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낮은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가 삼성 SDI 관련해서 자, 일단 그 시장이 떨어질 걸 대해서 빼놓긴 했는데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이 있어요. 얘네들이 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 얘네들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소재라든가 이런 애들이 끝나면 아까 큰 섹터 끝나면 뭐가 올 거냐면 반드시 2차 전지가 끝나게 되면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전기차가 오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오고 이런 여기서 세분화가 돼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앞으로 뭐가 할까요? 바로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쪽.
그죠? 장비 쪽. 그러니까 이 장비 넣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앞으로는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 빈자리를 전기차라든가 그 폐배터리라든가 또 2차 전지 장비주들, 수제주 말고 장비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비주들이 저런 위치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순환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연극자 관련 중에 대표들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실청생에 올려놨거든요. 이녹스가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있죠. 현대공업, MK전자, KBG, HRS, 한솔케미칼, SKC, 솔루션전자 이렇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월봉 바닥주가 좋다, 무조건 월봉 고점 위험하다는 말은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멤버님들한테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에 내가 단기 단타가 자신 있거나 어떤 뚜렷한 투자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그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데서 물렸을 때는 아차하면 월봉 최고점에 내가 주식을 물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월봉 높은 자리에 섰을 때는 주식을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냥 작은 돈가 까시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출청생 올려놨지만 친구들하고 할 때도 월봉 고점 있는 걸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사긴 사요. 원체 흐름이 좋으니까. 대신에 그동안 주식으로 벌었던 돈의 일부만 아주 조금 사지 여기다가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거나 길게 가져갈 종목이 따로 있는 거고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채널의 장점은 그거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우린 주식을 다 여기서 사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첫 번째 KBG가 있고 HRS가 있어요. 그죠? HRS가 있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덕산테코페라든가 얘네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후성도 있고. 자, 그런데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여기 있는지 우린 모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에코프로도 여기가 최고점이 저지 몰라요. 단지 지금 왼쪽 살을 잘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산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있거나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음극재에 관심이 있다. 그럼 바닥주를 사야지. 그래서 바닥주를 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음극재로 인해서 시장이 커질 동안 동박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고 첫 번째 매수를 많이 하지 마요. 욕심부려가지고 그냥 작게 매수해서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높은 데 살 때는 조금만 사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고 기존에 벌었던 수익금만큼만 조금 사놓고서 언제든지 폭락해도 나의 심리적인 변화에 전혀 영향이 없어야죠. 여기다가 잠깐 들어갔다나 여기 뭐 예를 들면 내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야. 여기다 800만 원 들어가가 자꾸 5%만 먹고 나올까? 야, 40만 원인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큰 돈은 바닥에 실는 거고, 작은 돈 여기는, 야, 그동안 주식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벌었는데, 한 100만 원만 사보지,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더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장주인 대주전자재료부터 이녹스부터 쭉 살펴볼 건데 어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내용은 다들 아시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캐파는 엄청 커질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그 투자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시설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의 생산량의 두세 배가 늘어나게 되죠. 제가 재무를 한번 봐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재무는 이런 거예요. 자 보면 매출액이 2천억이 안 나와요.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면 한 1980억 늘어나고 있죠.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죠. 앞으로 25년도에 7,800억까지 늘어난다는 시장 예상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일단 내년만 돼도 3,800억이기 때문에 올해 2배를 올려요. 매출이. 그러면 영업이익은 따라서 쫙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너무 높죠, 지금.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들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라도 봤으니 어디서부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걸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로 진입하기엔 무지하게 힘든 자리에 이거 아까 알려줬듯이 뭐 여기서 신규로다가 막 몰빵한다거나 다 전 재산 팔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고수행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디를 깰 자리를 알고 내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하고 하나 비교해 볼까요? 자, 에코프로는 엄청나게 날라갔죠. 지금 날라갔는데 에코프로가 여기서나 보니까 이게 낮아 보이는 거지 예전에는 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 이거를. 그죠? 그런데 이전 고점 맞고 뚝 떨어졌죠. 여기까지. 근데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찍게 돼요. 찍습니다. 자, 언제냐면 여기죠. 요날. 요게 이제 그 2월달이에요. 자, 신고가를 찍는 2월달부터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얘가 요때부터거든요. 단 한 번도 5주선을 깨고 쭉 날아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전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지만이 저렇게 에코프로처럼 가야 되냐? 이게 무조건 에코프로처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식은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봐야 되는데 월봉의 위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왼쪽 산 중간인지 끝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주봉을 보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또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요때 기관하고 웬이 싹 팔았어요. 물량을 다 던진 건 아닌데 많이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일단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11만 6천 원대가 돼요. 11만 6천 원대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깨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11만 6천 원이 오게 되면 이 친구를 아까 알려드렸듯이 막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실 분들 아니면 단기로다가는 5주선을 깨지 않고 이 자리를 타고 에코프처럼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음극재 시장이 커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회사 내용상. 일봉에서 봐도 이날 쫓아가지 말고 그냥 분할 매수해서 기본적으로 5일선 이탈 안 해야 되는데 5일선과 11선의 자리가 바로 금방 알려드린 11만 6천 원대예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잘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깨면 얘는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를 무슨 분할 매수해. 분할 매수는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거는 모아가는 게 아니라 악성 물타기가 되겠다.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을 갖고 자기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깨지만 않으면 한 번쯤은 작은 돈 가지고 살만하다. 왜? 음극재 대장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대장 같아요. 요새는 하는 행동 보면 그죠? 자, 이녹스는 저기하고 약간 틀린 행동을 보이고 있죠. 대우전자재료하고는. 자, 엄연히 월봉의 최고점을 뚫었어요. 너무 쉽죠? 지금부터 월봉 정고점만 안 깨면 되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대주전자재료처럼 예전에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갔고 앞에 있는 이러한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는 거래량을 뚫었습니다. 이건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는 거래량을 뚫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우리들의 판단은 세력분들이 아직 안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녹스 같은 게 이제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단 33,000 원대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기본적으로 급등주는 5일선도 깨지 않기 때문에 5일선까지 오면 매수. 막 쫓아가는 거 하지 말고 5일선만 안 깨면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대신에 이런 자리들은 주식을 대응을 하는 자리지 절대 뭐 모아간다거나 내가 믿고 참고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주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올라가는 애들인데, 자,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사실은 제가 여기서 또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많이 뛰었는데, 월봉에서 지금 이녹스나 대전자재료는 엄청난 급등주는 아니죠. 그죠?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매물대죠. 찍었기 때문에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각오하시고, 주봉에서도 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애매해요. 뛰어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단기로 사시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했다가 나중에 241선 근처가 오게 되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 갖고 있고 MK전자도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멤버방에서 얘기한 자리가 여기인데 다시 날라갔어요. 자, 두 번째 매수하면 이제 240선 근처가 되게 되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위에 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20개선만 깨면 돼요. 아주 쉽죠. 모든 주식은 20개선 기준으로 기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만 안 깨면 MK전자 또 뛴다. 목표 효과가 18,000원이 되고 2만 원이 됩니다. 주봉에서 날아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면 쉽게 앞전 멸도 뚫었어요. 단지 시장이 지금 890회를 다 와가기 때문에 890회를 찍고 에코프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2차전지가 완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부분 갖고 가셔야 되고 분할매수 설정해야 되고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은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고점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대응하고 나오셔야 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를 월봉 고점에서 개인들만 대롱대롱 물려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이제 텔레비에서 종목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56만 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물리지 말고 팔을 짜리 빨리빨리 팔고 손절할 짜리 칼같이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주는 틀려요. 바닥주는 계속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 KBG를 봅니다. 우리가 KBG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얼마 걸렸냐면 정확하게 1월달부터 3개월만 참았으면 여기죠. 두 번째 매트는 여기죠. 여기에요. 그죠? 자, LFP 배터리 중에 이런 데 있는 애들 많아요. 지금 이거 사시면 되는 거고. 자, KBG를 보면 월봉에서 보면 지금 매물대 뚫어주고 있죠. 다 뚫었어요. 사실은 뚫어 날아갈 때가 여기가 제일 좋았는데 이 친구의 목표가는 정고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정고점까지 맞춘 450원이다. 단 지금은 높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디서 사이에 딱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칼손절이에요. 얘 손절 못해가지고 나중에 막 7,000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절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큰 금액을 실으면 손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샀어. 그거 손절 쉽잖아. 그죠? 10%면 10만 원인데 5천만 원 샀어. 도대체 10% 손절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 5천만 원 같은 거 사려면 어디 있는 종목 사야 될까요? 이런 데 있는 거 사야지. 이런 데 있는 거. 여기는 단기 단타로 작은 금액 갖고 하는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야지만이
내가 시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 HRS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원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있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2차전지래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즉 NK전자처럼 이식해서 위에 있죠. 뚫어주고 있어요. 일단 목표가 찍었습니다. 단기 목표가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뛸 확률이 크죠. 자, 그런데 한 주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정권이 올 수 있어요. 5일선만 함께 매수고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나의 매수가가 손절가야 되는 거고 옆으로 땡땡이가 그래도 매수해요. 또 한번 뛸 수 있죠. 대신에 기준선을 깨자마자 칼 손절해야 돼요. 어디 오겠어요? 다시 이런 데가 오고 이런 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멤버방에서 보는 많은 종목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떨어지는 말을 기다리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다 올라가고 날아가는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손절할 의미가 없지만 이 자리는 반드시 손절을 감행을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음극재가 다 올라가서 내가 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살만한 종목들이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음극재에 관련해서 한솔케미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위 회사가 안 떼었어야지 뭐 관계없어. 자, 월봉에서 봅니다. 이식화선 위에 있죠. 앞으로 이식화선만 안 깨면 되고 길게 봤을 때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보면 수급선 정확히 찍고 있났죠. 요게 수급주선의 위력이에요. 띠레들은 애초에 저 자리를 안 깨요.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애초에 깨지 않을 자리를 전혀 깨지 않고 있죠. 요게 세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일봉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 다음에 차세대 만약에 음극재로다가 만약에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가 사야 될 자리는 240에서 얘가 다시 오면 좋고 안 오게 되면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고 분할로 모아가실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오하고 앞으로 내가 4-5번 더 사겠다. 천천히 매달 꾸준히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은 계획을 갖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주식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또 하나가 SKC죠. SKC인데 SKC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임극재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혀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고 있죠. 이런 주식을 사놨을 때 비로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주식 살 때는 그냥 크게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가야 어디 가겠어. 인도밖에 더 오겠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살 때는 안 그릿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고 앞전에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이거 매물대예요. 정확하게 저번 주에 이 자리를 뚫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만 깨지 않으면 SKC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앞에 있는 매물대 다 뚫어놨죠. 지금 깔끔한 거예요. 그죠? 단지 지금 다른 음극재라든가 뭐 그 대주전자대로든가 이녹스다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하긴 한데 언젠가는 SKC가 상당히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맘 편하게 사기 맘 편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죠? 주식은 얘가 뛸지 제가 빨리 뛸지 모르는 거예요. 고점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대장부터 속도가 빠른 대신에 내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지켜봐야 되고 칼 같은 손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냥 바닥에 있는 애들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지겨움을 잘 참고 버텨주는 것. 아우 지겨워. 내가 산지 일주일에 올라가지가 않네. 내가 산지 한 달에 꼼짝도 안 해. 이렇게 할 거면 아예 바닥주 하지 말고 지금 날아가는 애들을 사시면 되는데 지금 날아가는 애들을 잘못 건드렸다 물렸을 때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지겨움을 기다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보시고 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제가 2차 전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 이때 이제 이 친구가 자회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매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매각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를 하면서 안 올라가더라고. 자, 근데 콩닥콩닥 여기가 있길래 빼버렸는데 사실 이 대량거래에 주목해야죠. 그죠? 이 친구가 음극재 관련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별로. 이제 여기가 240도 좋았고 월봉에서 보면 아직 바닥권이죠.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주선인 60선과 5선 안 깨게 되면 결국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음극재 관련해서 이런 데를 간다. 대신에 회사에 대한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대주전자재료 회사의 캐파라든가 알려드렸죠. 특히 12물량 전환권이 있는데 이 친구가 12물량을 아마 예전에 받은 투자업체가 10만 5천 원인가? 제가 그렇게 공시 읽어봐야 돼. 그릴 거야. 지금 수익권이겠죠. 그분들이. 언제든지 주식으로 팔아가지고 차익실을 할 수 있겠죠. 다른 게 이제 LNF 같은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LNF 같은 거 지금 이제 12물량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수익권으로 왔는데 이분들 물량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좀 세경제 악재가 돌아서면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해놓고 빵 때리겠죠. 그럼 주식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공부, 본인들의 회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로만. 저 멤버들 그러거든요. 저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또는 그 추천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제가 카톡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건 단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학원비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제 그 학원비라면 멤버방이죠. 멤버방 이제
VIP상 이제 3만 원짜리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3만 원부터는 VIP 멤버분들하고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멤버들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전에 혼자 어디 알리는데 혼자는 이제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멤버들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주식이 너무 즐거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 올 때 수익도 잘 났잖아요. 그죠? 계속 수익이에요. 1년 내내 결산을 때려봐도 수익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순실을 잘 안 봐요. 그리고 특히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을 웬만하면 쫓아가서 하지 마요. 막 대주전자들 날아간다고 쫓아가서 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고 내가 단기 단타 고수다. 그러신 분들은 좀 하셔도 되는데 절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무리해서 하지 말고 큰 금액을 갖고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LFP 이쪽으로 흘러갈 거라 이따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멤버님들하고는 그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고 내가 맘 편하게 살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맘 편하게 가져갈까 이게 중요하겠죠. 또는 높은 종목은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이따 8시 30분에 가질 거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제 나가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졸업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잔소리가 심해서 나가나? 뭐 어쨌거나 그래요. 많이 늘어나시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6시 30분에 꼭 뵙기로 하고 잠깐 물 한 잔 먹고 우리 HAB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